소렌토 팔고 카니발 가네. 소렌토 팔고 카니발 가냐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카니발 외관 보여드렸잖아요. 폭발적인 관심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실내가 공개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크기 전작에 비해서 훨씬 커졌습니다. 길이는 5155mm, 전보다 한 40mm 증가했고요. 40mm인데 훨씬이라고 해도 되나? 40mm면 요만큼이야. 이 정도면 엄청 길어진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해. 시에나보다 조금 짧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에나보다 조금 길어졌어. 미국에서 시에나 잡나요? 네, 휠베이스 앞뒤 차축 간 거리 보면요 3090mm, 그러니까 전보다 한 30mm 더 늘었습니다. 전폭도 전보다 10mm 더 늘었어요. 큰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차에서 전폭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트가 두 개 있는 소렌토 같은 차가 아니라 그 가운데다 시트 하나를 더 끼워 넣는 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시트는 엄청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10mm 늘어나면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단 10mm라도 실내의 거주 공간은 훨씬 넓어졌다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여튼 점점 큰 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저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차가 계속 커지면 뭐하냐, 주차하기만 어렵지 이러시는데, 일단 카니발 같은 차는 크면 좋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큰 물건 싣거나 아니면 또 여러 인원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이만한 차가 없죠. 특히 아빠들한테는 아이들 태우고 유아용 물건 막 엄청 실어야 되고 딜럭스 시트 실어야 되고 이러면 카니발도 좁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즘 뭐 캠핑이다 뭐다 해서 거기에 뭐 차박이다 뭐다까지 하면 조금 더 큰 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문제는 너무 커서 너무 버스 같아지면 운전자가 좀 외로워.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좀 부끄럽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차가 크면서도 커 보이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카니발 같은 경우는 그런 디자인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 파워트레인도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요. 2.2L 디젤 그대로 유지됐고요. 아쉽지만 뭐 전륜구동인 이상 이 이상은 안 되겠죠. 변속기가 안 들어가니까. 3.3L 가솔린은 3.5L 가솔린으로 바뀌었습니다. 3.5L 고배기량이다 이런 거, 뭐 출력이 더 높다 이런 거보다는 내구성 이슈가 있어서 아마 내구성에 3.5L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LPG 이런 차량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일단 다 만들어 놨어요. 출시될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아차에서는 이번 카니발 실내가 스페이셜 탤런츠? 스페이셜 탤런츠가 뭡니까? 한국말로 좀 할 수 없나? 한국말로 뭐 다양한 우주 최강이라는 뜻이었어? 이거 우주 최강이었구나. 실내도 우주선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해요. 근데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어쨌든 그만큼 광활한 실내를 보여주겠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실내를 더 넓게 쓰기 위한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면 혼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는 의자를 떼낼 수 있어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같으면 의자를 떼내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 안에다 눕혀서 집어넣어 라고 해서 2열을 딱 이렇게 접어서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오거나 아니면 3열 의자를 떼내거나 아니면 4열 의자를 떼낼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아쉽게도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재다능한 기능이 없는 거 아니죠. 1열부터 보면요, 기존 카니발보다 훨씬 세련되게 바뀌었죠. 인테리어 구성 뭐 아주 멋있습니다. 기존 카니발 오너들이 지금쯤 막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조금만 기다렸다고 하시지 왜 할인을 어마어마하게 했나요? 네, 그래서 그랬겠지. 일단 계기판 내비게이션 12.3인치로 커졌습니다. 10.25인치를 보통 여기다 넣어주는데 얘는 12.3인치네요 소렌토는 10.25인치인데 소렌토보다 왜 크냐? 전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LFA 들어갑니다. 차선을 가운데로 유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코너링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센터링을 해주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장거리를 자주 가는 그런 자동차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LFA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댑티브 크루즈 당연히 됩니다.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도어 쪽에는 확실히 보이고 이 전면부에는 특별히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앰비언트 라이트는 조금 더 과감하게 제발 좀 써주세요. 제발. 제발. 그거 얼마 한다고. 회사 안에 뭔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굉장히 혐오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생각을 한 번쯤 다르게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계기판 보면 디지털 클러스터 위로 보통의 자동차들은 여기 이렇게 뚜껑이 하나 있잖아요. 보통 별물로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계기판과 요 옆에 디지털 센터 디스플레이와 요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테두리가 또 하나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의 유리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랜저 같은 거 보면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랑 밖에 있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없이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 덮개로 덮어버렸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위에 있는 이 모자같이 생긴 이 부분이 이게 하나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떻게 구현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건 빨리 나와서 빨리 보고 싶네요. 공조장치 버튼들이 지금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거 사용해보면 뭐 그런 대로 편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랄까, 비상등 스위치는 운전하면서 이렇게 안 보고 누르잖아요. 안 보고 누를 때 이것들이 잘못해서 눌립니다. 같이 손이 버튼을 누르면 손바닥은 어딘가 닿잖아요. 그 손바닥이 닿을 때 에어컨 버튼을 누르거나 뭔가 버튼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공조장치를 조금 이따 다시 눌러야 돼. 아, 이거 나만 그런가? 뭔가 공조장치 락 버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스치다가 자꾸 건드려서 그게 조금 짜증나기도 합니다. 얘는 비상등이 있는 위치 양쪽으로 미디어 버튼 뭐 이런 게 있어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건드리게 될 것 같아요. 비상등이 좀 딴 거하고 헷갈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계속 눌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딴 것들 건드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G80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위에서 딱 눌러지게. 센터 페이시아 하단에 보면요, 여기 수납 공간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 차 같으면 당연히 수납 공간 제대로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면요, 오잉? 기어 다이얼이 이렇게 예쁘다고? 기어 다이얼이 이 정도로 예쁘면 반칙이지. 아니 소렌토의 기어 다이얼보다 이게 더 예뻐 버리면 안 되지. 아, 이건 좀 반칙인데? 약간 제네시스 느낌이 드네요. 제떨이 닮았어요. 제떨이 88 올림픽 제떨이 같은 느낌. 당연히 이 차는 지금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쓰고 있어서 다이얼식이고요. 이거 옵션에 따라서는 아마 그 기어식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기어식을 선택하게 되면 또 어떤 디자인이 될지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지금 사진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요 위에 보면 HUD가 있습니다. 컨바이너 타입이나 이런 거 아니고 앞유리에 제대로 비춰주는 제대로 HUD예요. HUD 없을 때는 아유 그거 뭐 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HUD 있어도 안 봐요. 있어도 계기판을 보는데 이거 한 달 정도 타고 나면 HUD 없는 차 탈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HUD 옵션이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는데 얘는 얼마에 나올지 궁금하네요. 또 뭐 딴 거랑 또 묶겠지. 뭔가 이상한 거랑 묶여서 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걸 또 내가 묶어서 사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빨리 좀 여러 가지로 분해해서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니발 풀체인지 제가 직접 보고 온 건 9인승이었는데요. 얘기로는 뭐 4인승, 6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다양하게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올 때부터 이게 다 나올 건지 아니면 처음에는 7인승, 9인승, 11인승만 나왔다가 나중에 뭐 4인승, 6인승이 추가될 건지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요 7인승인데요 7인승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거창해. 이 사진 보면요 아이가 앉아있는 사진이 바로 그 시트입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주고 다리 올려주고 네 이렇게 되네요. 아주 뭐 특이한 그런 기능인데 근데 보시면 이 아이가 일단 카시트에 앉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트를 이렇게 뒤로 기대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 상태면 바로 이 안전벨트 밑으로 쑥 미끄러지거든요. 목이 여기 안전벨트에 딱 걸려요. 약간의 그 안전장치는 있어요. 그 약간의 안전장치는 뭐냐면 이 시트 하단부에 이 서브마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 루어 스티프너가 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티프너가 들어가는데 그것 갖고는 서브마린 현상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사고가 나는 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아이는 반드시 카시트
차일드 시트에 꼭 앉혀서 안전벨트가 어깨를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아이, 내가 너무 과했다고? 그치. 차가 멈춰 있잖아, 지금. 멈춰 있으니까 얘는 그냥 멈춰 있는데 그냥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잘 때도 안전벨트를 매는 애인 거지. 몽유병이 있어. 얘가 몽유병이 있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옵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 차에서 좀 쉴 때, 이럴 때 확실히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트는 정말 중요한데 일단 헤드레스트만큼은 되게 푹신해 보이는 것 같고, 시트가 양쪽으로 좀 이렇게 엣지도 좀 잡혀있고 약간 사이드 서포트도 좀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아주 희한한 게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 디스플레이 안쪽에 뭐가 보이세요? 여기 잘 보면 키즈 테마가 있어. 이 키즈 테마 앞에 핑크퐁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 핑크퐁 캐릭터 얼굴이 있죠. 이것저것 깔고 뭐 틀어주고 뭐 이거 없이 애들이 이렇게 눌러서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제 부모님들 다운로드 받고 뭐 무슨 어둠의 경로 막 찾아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열심히 뭐 파일 받아서 뭐 자막 입혀서 뭐 이러실 필요 없고, 여기 키즈 테마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되는 것 같아.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게 스트림으로 뭔가 어린이용 동영상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좀. 그리고 아니, 애들만 스트림으로 해야 되나? 당연히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오빠, 언니들도 다 음악 들을 때 스트림으로 듣잖아요. 지금 핸드폰에 음악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사람이 어딨어? 제발 좀 스트림으로 음악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차에 LTE 있잖아. LTE 있으면 그거 내가 요금 낸다니까요. 3년 전 멜론 차트 그거 다운로드 받은 거 그 USB로 듣는 거 이제 지겹다고요. 네, 인테리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센터 콘솔 여기 있죠. 센터 콘솔 앞좌석에서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 뭐 쓰는 거, 그건 뭐 당연해요. 근데 그 다음 여기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 2개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폰 하나를 꽂을 수 있고,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것까지도 충분하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기아차는 한술 더 뜹니다. 그 밑에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식탁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 밑에 서랍처럼 또 이걸 뽑을 수 있게 해놨네요. 그 안에 음료수 캔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았을 땐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리터 수로 따지면 기존에 3리터였다고 해요. 이제는 5.5리터로 확장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와, 수납 공간은 어쨌든 크고 봐는데, 특히 2열에 앉은 사람을 위한 수납 공간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너무 부족했어. 근데 앞에서 1열의 수납 공간을 슬라이딩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 무조건 필요하죠. 이렇게 장거리를 가는 카니발이라면 이건 무조건 있었어야 돼.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소렌토에도 이거 있어야 돼요. 소렌토엔 왜 없어? 진짜 내 차에 붙이고 싶은 옵션이 한둘이 아니구만. 이게 냉장고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죠? 이게 냉장고로 개조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튜온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아마 냉장고 옵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공조장치가 없잖아요. 공조장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공조장치 다 천장에 있습니다. 1열, 2열, 3열에 아마 공조장치가 천장에 붙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네시스 GV80하고 동급이네. 아니, 동급 아니고요. 제네시스 GV80은 1열, 2열이 같이 묶여있고 3열이 따로 있는데, 얘는 1열, 2열 분리됐을 것 같은데, 제네시스 GV80보다 더 윗급이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제네시스는 훨씬 윗급이고 얘는 그냥 미니밴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열, 2열, 와 넓네, 와 엄청나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살짝 우려하는 건 헤드레스트나 뭐 이런 것들 약간 뒤에 목백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어, 약간 좀 좁아 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뭐냐면 요 뒤에 사열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1열, 2열, 3, 이 뒤에 사열이 어떻게 들어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시트 하나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가능하겠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뭐 어떻게 가능하냐면 1열에서 조금 당겨, 2열 조금 당겨, 3열 당기면
사열 아주 넉넉하네. 에이,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이 화목한 가정에서는 서로 이제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가죽의 화목함을 더 북돋아주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열 밑에 제가 찍어온 거 보시면 여기 경고 문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열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뒤 트렁크 해치를 너무 세게 닫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게 닫으면 뒤통수를 빵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경고 문구로 있어. 그럴 정도로 사열은 정말 열악한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넓어졌지만, 그리고 사열 공간도 뭐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열이 머리가 닿는 그런 사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야, 사열 그거 누구 앉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냐, 그거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사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냐 라고 하실 텐데, 앉으라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여기 있음으로 해서 세금을 좀 감면받겠다, 아니면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꼭 들어가겠다, 이런 의미의 사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 옆에 작은 유리지만 여기에 잘 보면 햇빛 가림막이 있어요. 2열에 있는 햇빛 가림막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열에다가 햇빛 가림막을 준다고? 뭐 참신하긴 하네요. 어쨌든 3열은 측면 썬팅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햇빛 가림막이 꼭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있으면 좋죠. 이 차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의 특이한 점은 에어컨 필터를 2개 넣는다는 거예요. 뭔가 제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기아차가 이 에어컨 필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나요? 저랑 관계없이 하신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분명히 우리 영상을 보고서 했지 않았을까? 아닐까? 아님 말고. 근데 에어컨 필터를 2개 넣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가 이렇게 생긴, 요게 이제 풀사이즈 에어컨 필터인데 요런 사이즈의 에어컨 필터를 2개를 넣는다는 건지 요런 필터를 2개 넣는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넣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앞좌석 전용 에어컨 필터가 있고 뒷좌석 전용 에어컨 필터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차를 뜯어보고 싶네요. 기아차는 이렇게 2장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저희는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 사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진도 같이 보면요, 자동문 버튼이 여기 또 있네요. 뭐 그런 거 인정, 뭐 그럴 수 있지. 필러에 붙어 있는 거. 3열 같은 경우는 컵을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3열에 따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바로 이 수납 공간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걸 놓고 충전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열에 요 C거잭 어댑터를 꽂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소렌토도 마찬가지지만 뭐 만약에 내장 하이패스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하이패스를 거기서 쓴다거나 블랙박스를 거기서 포트에서 뽑는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캐롯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캐롯 자동차 보험도 거기다가 이렇게 작은 장치를 하나 C거잭을 통해서 꽂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는 지금 C거잭을 뒤에다 꽂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네요. 통풍 시트랑 열선을 위아래로 하는 거, 요거 스팅어에서 시작됐고 제 소렌토에도 있는 건데 되게 좋네요. 위치는 약간 뒤여서 소렌토에 있는 버튼이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 나머지 버튼들의 위치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크롬으로 마무리된 것도 꽤 고급스럽기도 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위치가 뭐 썩 좋은 것 같진 않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하이그로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걸 대체 왜 반짝거리게 만들어서 손 지문이 묻게 만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트는 회색이나 새들 브라운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검정도 선택할 수 있겠죠. 회색보다는 새들 브라운이 무조건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가죽이 그렇게 막 무슨 퀼팅을 쓴다거나 뭐 볼록볼록하거나 이런 식의 고급스러운 가죽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 사진만 봐서는 모르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여기 앞에 그릴도 이렇게 생긴 게 멋있죠. 지금 요 정도는 돼야지 진짜 제대로 고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인데요.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 전 같으면 무슨 위에다 짐을 싣고 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하이리무진은 살짝 요 각도가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결물이 붙은 것 같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라는 거 있잖아요. 하이도 이렇게 하이는 제가 처음 봤어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를 뚜껑 위에다 달았네요. 너무 하이여서 아래쪽에서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안 보이는 위치, 그런 정도로 높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네. 하이리무진이 좋네. 이번 카니발은 혼다 오디세이를 잡아라, 이렇게 정의선 부회장이 요청해서 만든 차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혼다 오디세이에 있는 기능,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아니면 사륜구동,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차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하루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 어쨌든 국내에서는 잘 팔릴 겁니다. 이번 달 안에 나온다고 하죠. 여태껏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도 국내에서 유일한 미니밴이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여태 나온 정보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실내라든지 실외라든지 뭐 여러가지 거주 공간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뭔가 획기적인 기능이 뭔가는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차를 실제로 시승해보고 이 차의 각 좌석에 앉아보고 그리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본 다음에야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다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렌토 팔고 카니발 가네. 소렌토 팔고 카니발 가냐고? 소렌토 팔고 카니발 가네. 소렌토 팔고 카니발 가냐고? 아니요. 아니, 소렌토가 훨씬 멋지잖아요. 소렌토는 지금 얼마나 멋있는데, 내가 지금 소렌토 카니발 나란히 이렇게 딱 놓고 봤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소렌토가 훨씬 멋있죠. 뭐,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멋진 거예요, 솔직히? 소렌토는 그냥 다 멋있죠. 카니발이 더 좋은 것 같아. 전면부는 카니발. 뭐라고? 뭐라고? 아니, 소렌토가 멋있죠. 일단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던데, 가격이 카니발이 소렌토보다 조금 쌀 것 같습니다.